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자, 보시면 일단 법률 이름부터 보실까요? 한번 천천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이용해야 되죠. 자, 이제 국계법으로 부를 거고요. 문항수 12문제 나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거의 뭐 이것만 알면 파트 1 기초는 끝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다 설명드릴 거니까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총칙이 나와요. 한 장 넘기면 172페이지. 총칙. 자, 이건 용어정입니다. 자, 용어정인데요. 1번 내려가 보세요. 자, 1번 내려가시면 국계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써 있고 그럼 참고만 하시고 내려가서 박스가 있을 겁니다. 행정조직의 체계.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청의 조직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공법의 가장 기본이 당사자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행정청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 공법인데, 자, 규제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필요하죠. 상하. 그럼 여기에 주인공은 누군가요? 주인공. 행정청에. 그래서 행정청이 어떻게 돼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게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행정청은요. 자, 일단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셔도 돼요. 국가가 있고,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지자체. 자, 여기를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국가와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상하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수직관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자, 그럼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행정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행정수반의 장입니다. 대통령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밑에. 자,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총리 밑에 누구 있죠? 장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내려갈 거 없고 사대응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대통령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바쁘시대. 그래서 권한을, 본인이 갖고 있던 권한을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줬어요. 바로 밑에 있는. 자, 국무총리도 바쁘시대요. 그 권한 다 넘겨줬습니다. 장관들한테.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실질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될까? 장관들입니다. 그 장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환경부 장관도 들어가고 국방부 장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 공부에 쓰는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장관이 17명 있으면 17명의 장관을 다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냥 뭐라고 쓰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을 써놨어요, 제가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부동산공법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분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에요, 공법에서는. 그래서 이분을
이분이랑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1년 내내 뭐 이분은 뭐 2,000번이 뭐야? 한 3,000번 듣지. 지겹게 들어. 그러면 요 분이 제일 높은 행정청이 이제 앞으로 최상위 행정청이 되는 거야. 넘버 원.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뭐 좀 짐이 너무 기니까 다른 것도 할 게 많으니까 저는 국장이라고 그래요. 국장.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불러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으로. 자, 그럼 요 분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를 대표하는 행정청이죠? 자,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앞으로 국가 계획이다. 국가가 사업을 한다. 라고 나면 100% 요 분이 한다는 겁니다. 공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역할을 해요. 국장이. 자, 그럼 이분이 넘버원이고 넘버원의 역할에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이.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지자체가 있어요. 국가 밑에 하급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라 그래 이거를. 광역이라고 하는 건 넓다라는 개념이지.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자, 좁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이렇게 나눠요. 이원화시켜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이 상급 행정청일까요? 기초가 상급일까? 광역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수직관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장 밑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수직관계라고 이해하셔야 돼. 상하 관계다 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이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광역자치단체 보시면 자, 거기 특별시. 자,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서울특별시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있죠. 광역시. 자, 여기도 광역자치단체 맞고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2개만 있으면 편한데 되게 많아. 5개 있어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 가볼게요. 특별자치시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자치시 들어보셨나요? 어디예요? 예, 세종시예요. 한 군데 특별자치시라고 불러. 세종시는 특별히 자치권을 더 많이 부여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많이 부여한 시, 특별자치시. 자, 요 세 군데가 이제 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불러요. 여기를 자, 다시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이건 전 줄여서 자치시라고 불러요. 그냥 자치시. 자치권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자치시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도가 있어요. 도가. 자, 도 그러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우리가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여기는 내륙에 있는 도만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 빼고.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도. 이 도를 말합니다. 여기도 넓은 지역을 관할하니까 이 도도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있죠. 제주도.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맨 오른쪽 끝에 특별자치도라고 부릅니다. 자, 특별자치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5군데가 나와요. 이 5군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법은 역할론이거든요.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여기 있는 행정청 중에서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지. 역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역할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자치, 자치도서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기초가 떠나는 역할이 있어. 다 달라. 그걸 알아야 여기선 누가 하는구나. 여기선 누가 하는구나. 이거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자, 특별시 있어요. 광역시 있습니다. 자치시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시죠, 시. 그 다음에 여기도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도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여기를 시도라고 불러요.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걸 지금 배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에 가보면 시도 이렇게 불러. 이걸 5군데를 다 안 쓰고 시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시도는 2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기초에서. 5군데 광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시도지사가 돼요. 여기에 장을 합쳐서. 그럼 앞으로 시도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공법에서. 그럼 어떤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시도지사 그러면 2명인 줄 알아. 2명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여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함축적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내용이 쭉 풀리는 거지. 여기서 막혀버리면 시도지사만 외우고 다니면 뭐예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 요 시도지사의 역할은요, 국토교통부장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이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급행정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관리직을 지정합니다. 앞으로 투기관리직을 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의견 들어야 돼. 의견. 그 의견이라고 하는 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한테 의견 듣는 거야. 그때 누구한테 의견 들어야 한다? 시도의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지. 그런 절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2단계 내려가면 안 돼요. 한 단계만 내려가서 의견 듣는 거야.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정청 놔두고 2단계 내려가면 그래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의견을 들어 주로. 그 의견 청취 대상이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 시도의사. 그럼 시도의사는 몇 명이다? 5명.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네,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기초. 내려가면서 보시면 돼요. 자,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어요. 구가. 자, 우리가 있잖아.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특별시라고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 밑에 구성이 구 형태로 다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이런 식으로. 노원구 이렇게. 동작구 이런 식으로. 다 구로 돼 있지. 뭐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다 구로 돼 있지. 그럼 이 구가 합치면 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시 밑에 구청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구는. 그럼 여기에 장이 구청장이 되는 거죠. 근데 특별시 밑에는 구 하나밖에 없어요. 기초가. 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특별시에서 갑돌이가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겠대. 10층짜리 건물을 짓겠대. 10층짜리. 자, 이때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건축허가. 그럼 누구한테 건축허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청장한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구청장이 뭐가 되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 21층 이상짜리 건물을 짓겠대요. 갑돌이가 이번에. 그럼 이 건물이 대형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허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특별시장.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2명 다 구청장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고 특별시장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둘 다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나뉘어져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더 큰 대형 건물은 특별시장의 권한이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고, 대형 건물이 아닌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둘 다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 거기서 막 헷갈려.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별을 하고 들어가면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 특별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때 대형 건물일 때만 특별시장이 허가를 내주고 대형 건물이 아닌 건물은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건축허가권자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뭐 그런 식으로 올해 30일이 또 나왔습니다. 쉽게. 이런 것만 간단히 이해해 놓으시면 공법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고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니까. 근데 광역시 같은 경우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광역시. 자, 광역시는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인천광역시를 한번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인천광역시. 자, 여러분 인천광역시는 자,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구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가보면 강화도라든가 옹진 같은 데 가보면 이게 강화군이거든요. 옹진군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할이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시는 기초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특별시는 기초가 하나밖에 없어. 구밖에. 근데 광역시는 기초가 2개가 있다고 하셔야 돼요. 2개. 구도 있지만 군도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군이 있어요. 군이. 강화군. 거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2개로 나누셔야 돼요. 2개로. 볼게요. 광역시 밑에 기초 몇 개 있어요? 자, 구도 있지만 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있다. 이거를 지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광역시장이 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입니다. 자, 세종시는 기초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특별시 같은 경우는 권한을 나눠서 권한을 줍니다. 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고 구청장이 하는 권한이 따로 있거든요. 광역적인 업무가 따로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기초가 하는 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자치시는 혼자 다 해요. 광역적인 업무도 하면서 기초 업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건축한대요. 자, 그럼 보세요. 서울특별시하고 차이점. 서울특별시는 일반적인 건물은 대형 건물이 아닐 때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건물 21층 이상이면 특별시장한테 가서 허가 받는 거 맞죠? 근데 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21층 이상이 되건 10층이 되건 전부 다 누구한테? 특별자치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시험적인 논점이 돼요, 안 돼요?